应该是以社会保障的支出为主要的方向。今天我们中国没有吧？从中央财政到地方财政，仍然是吃饭财政、行政开支、投资为主体。西方发达国家，大家可以随便看一看，他们的社保支出基本占到财政支出2/3，至少60%以上。那我们今天在干嘛呢？所以为什么我讲我们没有国家治理体系的改革，没有政府体制、政治体制的改革，这些问题你没有办法办。那么为什么我们现在很难改？如何降低社会治理和管理的成本？我想这个问题今天不讨论，未来还要讨论，而且越积越严重。在最近的中国经济50人论坛上面，央行前任的副行长，也是我们五道口金融学院的领导吴晓玲女士，我认为她讲得非常到位。她就讲现在中国已经开始走向黄宗羲定律的陷阱。什么叫黄宗羲定律啊？黄宗羲是明末清初的思想家，总结历朝历代兴亡更替的教训。什么教训呢？说一个朝代开国的初期，行政管理比较简单，当官的也比较少，税负比较轻。随着这个国家越来越稳定，皇子皇孙、皇亲国戚，吃干饭的、吃闲饭的、吃皇粮的越来越多，政府机构越来越多，税负当然就越来越多啊。最后不堪重负，不堪重负就压榨老百姓，压榨老百姓，老百姓揭竿而起，朝廷灭亡。我想历史的经验值得我们汲取啊。虽然不至于这么严重，但是这种现象存在。第一个，我们现在的行政开支太高，这个我不去细说。第二个，我们不必要的社会管理环节太多。我举一个简单例子，我不用举多的例子，我举一个简单例子，比如说我们今天开这么一个会，我刚才打出租车进来，在那个牌坊门口就有几个人在这站岗，出租车不让进，我拖一个箱子自己走进来，我就不明白开一个会要这么多站岗干嘛呢？这个很莫名其妙。这个是一个很小很小的事儿。然后前不久我从天津到北京，在京津那个关卡上至少堵了2个小时。这个司机告诉我说2个小时啊，这算少的。要碰到开什么两会啊，开什么大论坛，那堵5个小时。进北京要看身份证，一大堆人在这里排队检查，这有什么必要呢？我很难理解。我们党的基本方针不是相信群众吗？相信人民吗？进个北京还要看身份证，一大堆人安检。类似这样大大小小各种复杂多样的社会管理有没有必要？我们到底在管理什么？我想这是我们需要认真去思考的。第3个问题，为什么社会成本高呢？我们的政策和政府的各个部门相互扯皮，协调性太差，互不作为，互相推诿。别的部门我不敢说，我就举一个金融监管。去年全国金融工作会议，国家领导人在会上严厉地批评金融，其中有一句话讲得非常重，可能在座的各位领导听说过。什么话？叫这么多年来金融监管形同虚设。这话我听以后就觉得莫名其妙了啊！我们不仅有一行三会，我们现在除了一行三会，还冒出了各地的金融办，现在金融办又升官了，变成金融局了，部门越来越多，但是竟然我们的国家领导人说金融监管形同虚设，如何解释啊？如何解释啊？某种程度上，我觉得我们确实也是监管形同虚设。为什么？那么多 P2P 的骗局，那个什么易租宝啊，什么泛亚呀，最近100多家的这些玩意儿，怎么冒出来？
당연에서 샹송조 교수는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지출은 적고 행정관리 비용은 가닥이 높은 재정지출의 문제점과 황종시 법칙에 빠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해당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비용은 배당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간접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행정관리 비용이 많을수록 비효율적이 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 비용을 행정비용과 혼용하는데 행정관리 비용은 사용자인 국민 혹은 기업이 행정 관련 업무 시 행정기관에 내야 하는 행정비용과는 차별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행정관리 비용으로 이슈화된 내용이 있었지요. 아동수당을 제공 시 상위 10%를 걸러내는 법안을 제시했는데 걸러내는 행정관리 비용만 1,600억이 들어간다고 여론이 들끓었지요. 그래서 이용호 국회의원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그따위로 하느냐라고 욕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려다 실수한 거지요. 오히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바로 공론화되고 피드백되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게 잘 돌아간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TV를 틀면 전부 중국 공산당 칭찬 일색이고 매스컴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실정을 찾아볼 수 없는 중국의 행정관리 비용은 어떨까요? 중국의 재정 분류가 한국과 달라서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게 엄청 꼬아놓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려고 해도 정리된 중국 예산 자료도 찾을 수 없고 재정국의 자료도 무슨 아주 어려운 퍼즐 맞추기 같습니다. 중국어 하시는 분이면 한번 서치해 보십시오. 구글 네이버 다음에 2018년 한국 국가예산 치시고 구글 바이두에는 2018년 중국 국가예산을 한자로 입력해 보십시오. 두 국가의 차이를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중국의 공공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지키는 비용보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송샹조 교수도 중국의 통제 감시 사회의 일면을 강연에서 얘기했습니다. 당의 기본 방침이 군중과 인민을 믿는 거 아니냐고 일갈하고 있지요. 2016년 중국의 공공안전 방면 재정 지출은 1조 1281억 이엔입니다. 공공안전 지출은 공안, 무장경찰, 법원, 사법부문에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2016년 중국 국방 예산은 9,543억 위엔입니다. 숫자상으로도 공공안전 지출이 국방 예산보다 많지만 공공안전 지출에는 더 많은 숨겨진 비용들이 있습니다. 중앙지방정부가 언론을 호도하기 위해 유지하는 1,000만 명의 우마어당 비용, 인터넷 검열, 삭제를 위해 민간의 아웃소싱을 운영하는 비용, 신장의 100만 명의 미그루인 강제 수용소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등 재정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금액들이 상당합니다. 중국 정부는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국민을 통제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집행한다. 팩트입니다. 둘째, 놀고 먹는 곳에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강연에서 송상조 교수가 황종시 법칙을 얘기하면서 중국에 망조가 드는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2018년 중국 중앙정부 재정 지출 중 민생 관련 지출은 교육 지출 1,711억 위엔, 사회보장과 취업 지출 1,180억 위엔, 의료위생 및 계획 생육 지출이 209억 위엔으로 명목상으로 총 3,000억 위엔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민생 관련 지출도 중국의 높은 행정관리 비용으로 실제 민중에게 집행되는 돈은 2,000억 위엔이 안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중앙재정 중에 전국인민대표회의와 공무원의 일부 부처와 위원회에만 1,453억 위엔이 지출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처 위원회는 공안부, 교육부 같은 대다수의 공무원 부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와 행정부의 일부 부처에만 매년 한화 20조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는 셈인데 만일 그랬다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샹송조 교수의 말대로 정치개혁, 정보개혁 없이는 현재 중국은 황종시 법칙에 따라 망국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